이번 시간 세금과 금융투자 상품 시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2편에서 2장에서 다시 또 세금 부분이 있죠. 예, 그 중에서 이게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빼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이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우리가 소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열거주의,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분류과세하는 소득과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즉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발생한 그 해에 모든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분류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와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내지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뭐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박스에 자, 양도소득 3천만 원, 사업소득 2천만 원, 이자 및 배당소득 1천만 원, 근로소득 2천만 원일 때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되는 합산소득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분류과세하죠. 종합과세 안 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이 되죠.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이요. 자,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14% 끝나죠.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근로소득 2천만 원, 얘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죠. 그럼 2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이 바로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합산한이 아닙니다. 포함한, 합산한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내용입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플러스 배당소득이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2천만 원 이하는요. 14%로 원천징수에서 분리과세를 끝나는 거죠. 이자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그 외의 소득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열거 소득은 상장주식의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이죠. 예, 열거되지 않았죠. 그래서 비과세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한번 보시죠. 보험계약자, 수익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이사, 저축성 보험이에요. 만기 15년, 납입금액 1억 원. 만기 보험금이 2억 원이다 그러면 자, 보험 차익이 1억 원이 생겼죠. 생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이 아니다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요.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요. 그렇지만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얻은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해서 얻은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순자산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얘는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과세? 법인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인세 순자산 증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를 합니다. 법률에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다가는 다 증여상속세를 부과를 하겠다. 얘가 완전 포괄주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과세한다. 아니죠.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하다. 얘도 간혹 한 번씩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소득세 세율 보겠습니다.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6에서부터 45%죠. 구간을 요거 3개 정도는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0억 원 초과 45% 최고 세율이다. 여기까지 알면은 금상첨화. 그래서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다. 얘는 1,400만 원 이하죠. 그러면 산출세액은 6%잖아요. 그죠? 6%를 곱하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4.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조금 나왔었습니다. 요 3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세 세율은 4단계입니다. 자, 9에서 24%예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9. 그 다음에 21, 24. 최고 세율이 24%입니다. 법인세 세율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네요. 법인세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8% 아니죠. 9%입니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1이 아니라 24%입니다. 요거 세율 문제 많이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 20, 30, 40, 50 이해를 암기를 해주세요. 10에서부터 50%인데 10%씩 올라가는 거죠. 10, 20, 30, 40, 50. 그래서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30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50%입니다. 가운데 하나쯤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게 5억 원 이하,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 네, 얘를 한 번씩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모 박스 한번 보죠. 상속받은 금액의 과세 표준이 1억 원. 자, 1억 원이면 몇 %입니까? 10%잖아요. 그죠? 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다. 예, 요런 아주 기본, 계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세율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보겠습니다. 얘는 뭐 시험 문제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부 합산 아니죠. 부부 합산 아닙니다. 개인별입니다. 기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그죠?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 분리과세로 끝나죠.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6에서 45%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한다. 이런 거죠.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죠. 제외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6에서 45%.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금융소득만 다 따로 떼가지고 14%를 계산하는 겁니다. 얘하고 요렇게 계산한 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높니? 높은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비과세 종합저축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오네요. 비과세 종합저축. 예전에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합쳐놓은 거죠. 자, 누가 대상이냐? 65세 이상. 장애인 등. 얼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 다 비과세 시켜준다는 거죠. 요 요건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